인투TV 21대 총선을 맞아서 저희가 지금 예비 후보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자리에는 미추홀 갑 예비 후보이신 정의당 문영미 예비 후보님이 나와 계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이제 좀 코로나19 때문에 네. 다들 선거운동도 지금 제약이 많고 해서요.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시청자분들을 만나 뵈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질문을 간단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애쓰시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또 지혜롭게 극복하고 계신 우리 인천 시민분들, 또 미추홀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 총선에 미추홀구 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문영미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구에서요, 삼선 의원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미추홀이 키운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삼선 구의원으로서 네. 지역 정치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지역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또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좀 제약이 있으셔서 네. 이제 국회의원에 이번에 출마를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또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러면 장점이 뭐고 예.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 여태까지 해오셨던 예. 그런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아까 의미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얘기를 못 드렸었어요. 사실 이번에 선거는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던 그런 정치의 질서들을 좀 바꿔내는 그런 총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득권 정치, 특권 정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총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번에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역구를 닦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회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의미와 함께 네. 총선에 출마한 이유를 좀 덧붙여 드린 거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좀 여성 하지만 추진력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환한 미소로 친근감 있게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좀 행복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처럼 실제로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어요. 자기 자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자랑하시라고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삼선까지 이렇게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시켜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추진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좀 어떤 예를 들어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좀 소개. 예. 일단 구의원은 어쨌든 개개가 입법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1호 조례는 학교 급식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제약된 부분들이 많았고요. 어려움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1년이 넘는 기간을 꾸준하게 이 조례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설득했고 그다음에 급식 그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에 특별히 가서 거기서 잘 되고 있는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방문을 했고요. 갔다 와서 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남구에 그때는 남구였습니다. 남구에도 그렇죠.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주민 공청회까지 마치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방의회에서는 사실 그런 공청회나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크게 하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회 내에서 의원들끼리 하고 많은 어떤 그런 형식의 입법 발의 과정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었다는 것이 좀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들 해외 연수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외유성의 해외 연수들을 저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초선 때 저는 이런 해외 연수라면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다음번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요. 독일 연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걸렸고요. 갔다 와서도 이것을 정리하고 보고회를 하는 등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들을 그 해외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가져온 것들을 실천해내고 또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모범 사례로 굉장히 얘기가 좀 많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해외 연수 다녀오시고 보고회까지 네. 하신 거면은 그 보고회는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네네. 보고회였나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고회도 예. 했고 보고서를 특이하게 저희가 책으로 엮어냈어요. 아, 네네네. 예, 10분의 여성 의원들이 당과 뭐 소속을 가리지 않고요. 같이 모여서 그 취지를 가지고 그대로 갔다 와서 하나씩의 주제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갔다 온 다음에 책으로 글을 써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보면 그런 이제 어떤 사업을 네. 진행하는 데서 추진력도 네네. 있으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공청회나 보고회 같은 게 네.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맞습니다. 되는 면은 아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도를 하신 걸 보면 이제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려는 노력이 굉장히 다분하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에도 이제 보고회 공청회가 있기는 한데 사실 형식상으로 좀 하고 넘어가는 면도 맞습니다.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삼성 구의원을 하시면서 네. 좀 특별히 자랑하고 싶으신 정치적 성과? 성과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한테 저는 여성으로서 또 소수 정당으로서 희망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좀 더 민주화시키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이렇게 정치에 다시 참여하고 직접 자기가 주체로서 나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그 시에 있는 여성 의원들과 저희 기초 단위에 있는 분들이 여성 그 정치학도들과 함께 멘토 멘티의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의 의정 활동을 같이 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정치인을 기르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같은 네. 여성으로서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이렇게 가면 안 네. 되는데.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 혹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네. 21대 국회에 제출하고 싶은 1호 법안, 네. 1호 법안과 그리고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 네, 어떤 네. 게 있으신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의 돌봄 영역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딸만 셋인데요. 지금 다 20대입니다. 가까이에서 그 20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굉장히 취업의 문제라든가 결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불평등과 특권을 없애는 부분들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요. 1호 법안으로서는 어쨌든 청년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를 쓰는 청년 사회 상속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1호 법안으로 저는 발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어쨌든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좀 더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그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짝 열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로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원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으로 이제 네. 포부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복지가 지금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 이제 청년 사회 상속제라는 법안을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처음 듣는 것 아,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예,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모두 그 부모의 부라든가 아니면 그 학력 때문에 차별이 굉장히 이제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20대가 되는 청년들에게는 모두 다 3천만 원의 기초적인 어떤 평등선을 들여서 이분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누구라도 똑같이 출발선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또 다른 희망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꿈꾸는 일들이 실제로 뭐 그것 때문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렵지 않게 사회에 자신 있게 진출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나왔을 때 굉장히 적은 돈에 보조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도움을 드려서 자립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이분들이 자신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 네. 세속이 상습이 네네.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청년들의 공정이라는 부분으로 네.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이야기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걸 보면 지금 사회에 진출하는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인 네. 거고 시설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는 그 청년들에게는 네. 5천만 원 정도의 네. 보조금을 이렇게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끔 네. 법안을 마련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 한 5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예, 500만 원 그거밖에. 정도를 예. 받고 20살이 되면 이제 세상으로 거의 뭐 쫓겨나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또 나가면 또 세상 물정 모르다 보니 또 이제 뭐 집을 구하거나 하다 보면 또 보증금 뜯기고 이런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그 말씀해주신 내용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네네.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이긴 하지만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그러면은 청년들과 또 그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을 주신다고 하는 청년들은 그 일반 청년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자라고 네. 예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네, 네. 그러면은 이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네네.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의 소득세율을 45%로 높여가지고 거기에서 한 6조 이상의 세율을 더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사회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세율을 좀 높여서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유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6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예산과 관련해서 띄워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안에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것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사회 찬스를 주는 거죠. 그 소득세율 같은 경우를 42%에서 45%로 네. 늘리면 한 6조 정도가 또 발생이 되고 네, 또 네. 이제 말씀하신 뭐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로 하면 한 26조 정도가 재원이 네. 마련이 되신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나가다 바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사회로 쫓겨나다시피 맞습니다. 하다 보니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네. 좀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또 제가 삼선 구의원을 하셨다 보니 지역 사안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추홀 갑이잖아요. 네네. 미추홀 갑이면 이제 도화동과 주안동이 네, 맞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도화동에서 살고 있거든요. 미추홀갑 그러세요? 주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좀 경인선 지하화 부분. 네네. 네, 그 네.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이 경인선이 인천하고 서울에 있는 철도인데 네네. 이 철도가 지금 지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천을 지금 남북으로 가르고 있잖아요. 네, 네, 계속 맞습니다. 이 지하화에 대한 요구는 있어 왔는데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어떤 예. 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의원 시절에 어쨌든 우리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들 구로에서부터 저희가 제물포 그 도원역까지죠. 도원역까지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같이 또 모여서 얘기를 했고 의회 내에서도 지하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남북을 이렇게 그 네. 갈라놓는 상황이고요.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동서를 갈라놓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남구에 너무나 심각해서 생활 격차도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구로에서부터 도원까지 지자체들끼리의 협약 같은 것들을 했고요. 용역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결의안도 내면서 실제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은 해놨습니다. 기본은 마련해놨고 저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쵸. 예. 예, 반드시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거는 굉장히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되게 요구가 네, 많은 맞습니다.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추홀구 갑에 살다 보니 네, 도화동이거든요, 네, 동네가. 네. 그 도화초등학교 쪽으로 나와서 신호등 건너가면 경인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집이 경인고속도로 옆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 넘어가려면 또 이제 밑에 사람만 지나가게 또 그렇죠. 불다리 뚫어놨어요. 아. 거기로 가던가 아니면 삥 돌아서 또 나가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정말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우, 너무나 네. 절실하신 부분. 저 정말 절실합니다. 지금 정말 좀 네. 튀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 버스도 일단, 예, 511번 버스도 그렇게 넘어와서 그렇죠. 경인고속도로 앞에서 유턴을 하거든요. 네네.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네. 노선이 또 그렇게 꼬여버린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아, 교통 문제 네.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쵸. 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해서도 아마 연계해가지고 음. 그런 부분들은 좀 교통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죠. 경인선 지하화뿐 아니라 네. 이것과 연결되는 그렇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예, 그리고 이제 인천 원도심의 교통 인프라까지 맞습니다. 예, 예. 지금 트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예. 지하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계획은 좀 세워 놓으신 네, 부분이 네. 있으시고 그러면 또 어떤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또 어떤 다른 준비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제물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요. 옛 캠퍼스를 중심으로 좀 녹지축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는 이런 환경이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의 문제나 아니면 뭐 고속도로의 어떤 부분들을 속에서 광역 그 도시 교통망들이 버스도 그렇고요. 저는 노선 배치가 좀 더 다시 네, 돼야 네, 된다라고 네, 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나면은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녹지축을 좀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더 많이 걸으시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거듭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겠지만 미추홀구가 실제로는 인천의 중심 도시였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남동구와 이제 연수구를 떼어주고 나니까 실제로는 정말 이렇게 네. 예, 뭐 정말. 아이들을 출가 보내놓고 네, 어르신들만 어르신들 살고 계시는 있는 그런 동네가 돼버렸죠. 동네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여유롭고 그분들이 살기에 좀 더 뭐랄까요 편안한 곳이 되려면 실제로는 저희가 남구가 실제로 큰 도시는 못 되고 있어요. 다 이제 떼어주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교통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나면은 실제로 여유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더 많이 조성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좀 건강한 생활 또 새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도 꽤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네네. 예, 대학교도 있고 뭐 없을 게 없이 다 있기는 그쵸. 합니다. 다 있긴 그런데 있어요. 예. 너무나 이제 시설들이 조금 작기도 하고 서로가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네네네.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만 한다면 미추홀은 어디보다도 굉장히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인데요. 항상 저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 그러시죠. 동네에 없는 건 없다 사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철역 있고 그렇죠. 조금 더 가면 학교도 있고 맞습니다. 또 넘어가면 이제 또 제물포 유휴기지도 있잖아요. 네네. 제물포청 그쪽도 건물도 네네.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네 없는 게 없는데 그래서 살기는 정말 편한데 네. 근데 너무 노후화된 부분이 많고 맞습니다. 정비돼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 예. 예, 그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 시간이 20분 정도 됐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그 문영미 예비후보님께서 이제 구의원은 3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 정치 경험은 굉장히 풍부하신 거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 바인데 사실 글쎄요 중앙 정치는 또 지역 정치랑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또 어떤 돌파구라고 네. 할까요? 어떤 각오? 네네. 예,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선을 하면서 사실 초선 때부터 제가 이 길이 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 재선 이후에 이 길이 제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가지 여러 가지 좀 소수 정당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국회의원은 물론 중앙에 굉장히 사이즈가 큰 일들을 하게 되고 예산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의원, 시의원 또 국회의원은 개개가 입법기관이고요. 그렇죠. 그런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충분히 지방의회에서 그런 역량들을 저 개인적으로 쌓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오히려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어요. 개개가 그런 맞아요. 보좌관이 예, 없기 예. 때문에 주민을 만나는 것부터 민원을 처리하는 것, 또 제가 글을 쓰고 또 뭐 5분 발언을 하거나 뭐 글을 기고하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네네네. 이럴 때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들을 실제로 저희는 좀 정의당은 이번에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많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하나보다는 옆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역량을 제가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는 정말 사랑의 가장 고도화된 단계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수고로움 또는 좀 남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계속 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하고 또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얘기에 정말 너무나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약간 명언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치는 사랑의 고도화된 단계다. 네. 그래서 중앙 정치는 이제 보좌관도 있고 네. 하니까 도와주시는 오히려. 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오히려 더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네. 예. 네, 인투TV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문영미 의원님, 문영미 죄송합니다. 예비 후보님과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